밤은 언제나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습한 공기 속에 희미하게 부서져 내 방의 축축한 벽을 비쳤다. 비좁은 반지하 방, 이곳은 나의 고독이 숨쉬는 폐쇄된 섬과 같았다. 23, 나는 이 도시의 이름 없는 대학생 장우였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 공간에서 나는 매일 밤, 낮 동안 애써 외면했던 공허함과 다시 마주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서울에서의 자취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외롭고 팍팍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는 낡은 가구들, 언제나 서늘한 공기는 나를 감싸는 무거운 침묵과 다를 바 없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한편으로는 늘 것 도는 듯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다. 내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줄 사람,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따스한 손길을 갈망했지만 그런 관계는 내게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타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의 나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늘 웃었고 괜찮은 척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이 작은 방은 나를 온전히 집어삼켰고 그 안에서 나는 한없이 작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학비와 월세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과외 구인 글을 보게 되었다. 우리 집과 겨우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집,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수학 과외.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통근 시간이 없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집 현관벨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바로 과외를 의뢰한 아이의 엄마, 이지혜 씨였다. 첫 만남에서 그녀에게서 느껴진 인상은 묘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은 세월의 흔적을 감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지쳐 보이면서도 어딘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비를 맞은 들꽃처럼 강인함 속에 여린 생기가 맴도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 네, 들어오세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친 듯 살짝 드리워진 눈매, 그러나 그 아래로 번지는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나와 비슷한 종류의 공허함을 언뜻 엿본 것 같았다. 순간 나는 묘한 동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라일락 향이 코끝을 스쳤다. 마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그 향기는 나를 감쌌다. 내 방의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깨끗하고 포근한 향기였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그중 한 장에는 이지혜 씨와 앳된 얼굴의 아들, 그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마도 남편인 듯했다. 저희 남편이 출장이 잦아서요. 아이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이지혜 씨는 내 시선이 닿은 곳을 알아차렸는지 옅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같은 감정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잦은 출장이라. 그럼 이 넓은 집에 그녀와 아들 둘만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뜻이겠지. 나는 그 순간 그녀의 외로움이 마치 내 것인 양가슴 한 구석을 저며왔다. 과외는 아들 민수와 함께 거실에서 시작되었다. 민수는 활발하고 영리한 아이였지만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다. 나는 최대한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다. 하지만 내 신경은 자꾸만 민수의 엄마, 이지혜 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거나 거실 한편에 앉아 책을 읽었다. 간간히 내 쪽을 힐끗 바라보곤 했는데 그 시선은 늘 애틋함과 아련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라일락 향이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그 향기는 답답하고 건조한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촉촉한 습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1시간이 지나고 과외가 끝났다.
민수는 밝게 인사하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잠시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이지혜 씨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들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핑계를 찾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수가 선생님을 참 좋아하네요. 덕분에 오랜만에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고마움 뒤에는 여전히 깊은 고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닙니다. 민수가 워낙 착해서요. 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는 차가웠던 내 손끝과 마음을 서서히 녹이는 듯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밤의 도시가 웅성거렸지만 이곳은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의 눈빛,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가 풍기는 외로움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삶의 무게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깊이를 알 수 없는 매력을 지닌 여인이었다. 내가 겪는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의, 그러나 어쩐지 더 애처로운 외로움을 그녀는 품고 있었다. 이지혜 씨의 남편은 몇 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들르는 듯했다. 그의 존재는 집안 곳곳에 놓인 가족 사진에서나 느껴질 뿐, 실제로는 그녀와 아들 민수 둘만의 공간이 더 익숙한 듯했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애써 찾으려 했지만 그의 채취나 강한 존재감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그림자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를 섬처럼 고립시켜 놓은 듯 보였다. 섬세한 감수성과 깊은 속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아무에게도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억누르고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과외는 일주일에 3번, 저녁 시간으로 정해졌다. 나는 민수를 가르쳤지만 사실은 매번 그녀의 집을 드나들면서 그녀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늘 단정했고 친절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내 얼어붙은 마음속 어딘가를 톡 건드리는 듯했다. 내 방의 고독과 그녀의 집이 풍기는 고독은 서로 다른 온도와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었다. 나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면 그녀의 외로움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보였다. 하루는 민수가 감기에 걸려 과외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지혜 씨는 미안해하며 내게 따뜻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죄송해요. 민수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과외가 어려울 것 같아요. 괜히 여기까지 오셨다가 헛걸음하시면 안 되니까요. 나는 괜찮다는 답장을 보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다. 늘 그녀의 집에서 풍기던 라일락 향, 그녀의 희미한 미소가 그리웠다. 그날 밤, 내 방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려 했지만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다. 문득 나는 현관문 너머 맞은편 집을 상상했다. 민수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고 이지혜 씨는 그 옆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평소처럼 거실에 홀로 앉아 책을 읽고 있을까? 문득 그녀의 쓸쓸한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과연 혼자 있는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그녀의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질까? 나는 창문을 열었다. 축축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아련하게 반짝였다. 나는 여전히 이 도시의 작은 섬에 고립된 채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는 나만의 외로움 속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내 고독의 벽 건너편에 또 하나의 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섬에는 나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고독을 품고 있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섬이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 싶다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내 마음속에 피어난 이 묘한 갈망은 비좁은 반지하 방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민수의 과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했다. 일주일에 3번, 그녀의 라일락 향이 감도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에게 닫힌 문 너머의 또 다른 세계였고
나는 그 세계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 그녀의 조용한 고독을 훔쳐보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의 패턴, 작은 표정 변화, 그리고 감춰진 듯한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는 것은 나만의 은밀한 탐험과도 같았다. 나는 일부러 과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끌기도 했다. 민수의 문제풀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거실 건너편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그녀에게 시선을 줬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머리카락에서 혹은 그녀가 든 찻잔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라일락 향은 나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 향은 내 방의 키키한 곰팡이 냄새를 잊게 했고 나의 메마른 감성에 촉촉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때때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는데 그 시선은 짧았지만 묘한 여운을 남겼다. 마치 그녀 또한 나를 통해 어떤 잊혀진 감정을 더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을씨년스러웠다. 아침부터 잔뜩 흐려있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굵은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했다. 과외 시간이 가까워지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바람도 거세졌다. 나는 우산을 쓰고 맞은편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어주던 이지혜 씨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날씨가 너무 굳죠? 선생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 오는 날씨만큼이나 차분하고 가라앉아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때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거실에 앉아 민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내 신경은 온통 창밖의 날씨와 그로 인해 미묘하게 변해가는 그녀의 분위기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듯했는데 싱크대에서 나는 물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한참 동안 민수의 문제를 풀어주던 중이었다. 갑자기 거실에 불이 깜빡이더니 이내 모든 불빛이 동시에 꺼졌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도시의 모든 소음이 일시에 사라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굵은 빗소리와 천둥소리만이 귀를 때리는 낯선 침묵.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었다. 어머, 작은 비명소리가 주방 쪽에서 들려왔다. 동시에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희미한 실루엣이 내 쪽으로 급히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으세요, 이지혜 씨?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낮고 굵게 터져나왔다. 네, 괜찮아요. 갑자기 불이 나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의 희미한 라일락 향이 더욱 짙게 퍼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 향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어둠 속에서 나의 팔을 더듬더니 이내 내 팔뚝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내 어깨께에서 가깝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가 천둥과 어둠을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선생님, 저는 어둠이랑 천둥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움켜진 팔뚝을 통해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묘한 긴장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이지혜 씨의 체온과 숨결이 어둠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나는 우리가 더 이상 과외 선생님과 학부모라는 관계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한번 우르릉쾅 하고 거세게 울렸다.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며 창밖의 풍경을 잠시 동안 하얗게 비쳤다. 번개의 섬광이 번쩍이는 순간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나마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내 팔을 붙잡은 손에 힘이 더 들어갔다. 괜찮습니다. 이지혜 씨, 제가 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내 손끝에 닿는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옷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몸은 예상외로 여리고 따뜻했다.
라일락 향은 더욱 진하게 나를 감쌌고 나는 그 향에 취해 이성을 잃어가는 듯했다. 그녀의 두려움이 나에게로 전염되는 동시에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이 어둠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유일한 비디자 기댈 곳이었다. 민수는 방에 있어요. 괜찮을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말에서 나는 민수보다도 자신의 두려움에 더 압도되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완전히 기대어 왔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뺨에 닿았고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빗소리와 천둥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했지만 내 귀에는 오직 그녀의 흐느낌과 심장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전기가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서 있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갈망이 그녀의 나약함을 만나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라일락 향은 나를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찾았다. 이지혜 씨, 많이 무서우시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실까요? 나는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 애썼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숨소리와 움켜쥐었던 내 팔을 놓지 않는 손에서 그녀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소파 쪽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기대어 발걸음을 옮겼다. 소파에 앉자마자 그녀는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간절하게. 나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예상외로 거칠고 따뜻했다. 오랜 세월 가사 노동을 하며 생긴 그녀의 손은 고단한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 손을 잡고 있자니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더 깊은 동질감이 느껴졌다. 전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아마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심 전기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기를 바라는 은밀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면서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윙잉 소리를 내며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선생님, 혹시 제 방에 양초가 있는데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묻힐 듯 희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아까와 같은 극도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과 나약함이 배어 있었다. 네, 알려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의 부탁은 내게 이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같았다. 저기, 안방에 침대 옆 작은 협탁에 있을 거예요.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안방이라니. 나는 순간 심장이 크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남편과 함께 쓰는 혹은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질 그 공간에 내가 발을 들여놓아도 될까? 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과 나에게 의지하려는 그 모습이 나를 더욱 깊이 끌어당겼다. 네,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나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찾아온 허전함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더듬더듬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내 발끝에 닿는 가구들, 벽의 질감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안방 문을 열었다. 방문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곳은 거실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불빛조차 완전히 차단된 듯했다. 라일락 향이 방 안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향은 그녀의 체취와 뒤섞여 더욱 농밀하고 유혹적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향을 따라 걸었다. 침대 옆 협탁이라. 나는 손을 뻗어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나무 재질, 작은 물건들이 느껴졌다. 여기다. 손끝에 양초와 성냥갑이 느껴졌다. 나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움켜쥐었다.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덜컹 하고 울렸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렸다. 순간적으로 손에 쥐고 있던 양초를 놓칠 뻔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 순간 나는 방 안가득 퍼져 있는 그녀의 향기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곳은 그녀의 내밀한 공간이었다. 그녀의 채취, 그녀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는 이 공간에서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듯한 묘한 전율을 느꼈다. 양초와 성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이지혜 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아오는 기척을 느끼자마자 몸을 살짝 일으켰다. 찾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네, 여기요. 나는 그녀에게 양초와 성냥을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양초에 불을 붙였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어둠 속에 희미한 빛을 밝혔다. 흔들리는 촛불은 거실의 모습을 낯설게 비췄다. 촛불이 드리운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우리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작은 섬에 갇힌 두 존재 같았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촛불은 그녀의 눈빛에 묘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슬픔이 더욱 깊게 느껴졌다.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까와 같은 극도의 공포는 사라진 듯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다시 앉았다.